반갑습니다. 올바른 세미업 대표 크쌤입니다. 오늘은 어디냐? 경남 창원에 보이십니까? 4층 시스템 영어 전문 학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창원에서 가장 큰 학원이고요. 얼만큼 큰 규모고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역량의 강사들이 퍼포먼스를 발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들어가서 찍어 볼 텐데요. 저도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 왔을 때 느꼈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저기 아파트이고 여기에 있는 상가들 따지면 항아리 지역, 딱 정중간 메인 상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하동권 원장님이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스템 영어 전문 학원의 메인 강사로 있는 하동권이라고 합니다. 학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딱 메인에 있네요. 네오 시스템 영어 전문 학원. 잘 해놓으셨네요. 두드러지게 모이기 위해서는 로비에 여기 학원 광고 제일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여기 오래됐기도 하고 네. 따로 뭐 돈을 더 내고 광고를 하시는 건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오래 하시다 보니까 스쿨버스 보십시오. 네. 이게 방역 작업 그러니까 옛날 사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그죠? 코로나 방역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학원이 손소독을 할까요? 네. 4층을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바로 로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상가를 제가 임대를 할 때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로비에서 뭐 결제한다라든지 네, 입학 상담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씀. 이 정도면은 학생들을 엄청나게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 거죠. 전체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평수로 180평 정도 되고 있고요. 강의실은 17개. 교무실 1이네요. 교무실이 몇 번까지 있는? 2개가 메인 교무실. 강사분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만 12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직원분들이라든지 네. 포함하면 한 15, 16명. 그리고 원장님 계시고. 예. 야, 여기 보니까 이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것입니까? 예, 선생님들이 다 지정 좌석이 있어서 몇 시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3시? 3시 출근하시는군요. 요거는 뭡니까? 밥그릇이. 이런 것도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냉장고 안에 뭐 있는지 열어봐도 괜찮습니까? 네네네. 우리도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PD, 그죠? 스매그 있어요. 이건 주인이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그죠. 선생님들. 제가 주로 업무를 보는 데는 여기고요. 그럼 선생님 방부터 한번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장은성. 장은성 강사님.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지정으로 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정해주시고 직급 체계를 나름대로 정해두신 건 있으세요? 팀장, 과장 이렇게 정해두신 건 있으셔서 여기 하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사수시군요. 그럼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알려주시는지. 네. 여기하고 저기하고 교무실이 뭐 다른 그게 뭐 중등부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나누셔가지고 저는 이런 시설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재봉 기계네요. 네, 제공기가 지금 이거 고장난 거죠? 예, 이게 고장이 너무 잘 나요. 네. 이거를 찍어 줘야 된다. 이게 비싸거든, 배피디. 비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 봐라. 과요금지라고 적어놨지. 근데 이게 돈이 수십만 원씩 해.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고. 이게 17번 강의실이네요. 네, 이게 제일 마지막 강의실. 강의실 한 개 한 개가 이거 보시면은 딱 잘 되어 있고. 이 강의실을 안 찍을 수가 없다. 이 정도 규모는 대구에서도 찾기 좀 어려운 큰 학원, 정말 큰 학원 가야지 있는 곳. 이 정도면 뭐 대학교 교수님 거의 뭐 교양 강의 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그런 수준이네요. 최대 인원은 80명 정도 수강이 가능해요. 한꺼번에. 80명을 다 채워서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를 띄워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많이 할 때는 보통 5, 60명씩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야,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정도 연단이면은 정말 내가 강의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이제 방어만 밖에서 저기 안 되도록 강당처럼. 강의실이 정말 많네. 예. 아무래도 학교별로 내신 기간에는 찢어져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책상은 다 세트로 이렇게 다 똑같은 걸로 다 사용하고 계시죠? 예. 여기는 뭐예요? 네, 이쪽도 이렇게 다 강의실입니다. 아까 봤던 강의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강의실. 여기 이 번호가 이제 2번이니까 다음으로 큰 거군요. 여기도 학생들 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맥시멈으로 32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단독 지정 강의실인가요? 이면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맞습니다. 이분은 좀 무서우신 분이신가요? 빨간색 형체가 되어 있는데 해병 때린 건가요? 밑에 수학학원 네. 그 선생님께서 네.
해병대 출신이라고 저거를 주문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하셨. 그 해병대 선생님이라서 망치로 이렇게 한번 들어봐도 괜찮습니까? 네, 들어요. 어허. 야, 이거 뭐다 이거. 이거는 이제 이제 학생들 이제 뭐 하나 들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죠. 화장실을 안 찍을 수가 없다. 그때 크리스 원장님께서 영상에서 화장실이 깨끗해요. 예, 화장실 찍어도 괜찮습니까? 네, 저희 항상 청결 원장님 싫어.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원장님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LPD. 상가 건물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이건 청소를 일부러 좀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 근데 원래 진짜 평소에 네, 워낙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복사를. 네, 메인 복사기라고. 요것도 임대로 하시는 예. 거죠. 이런 거는 임대 가격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매번 찍어내는 부수량이 맥시멈을 예를 들어서 몇만 장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가격이 좀 변동성이 생기는데 보통 임대 가격은 대당 한 15만 원 정도로 월에. 월 15만 원. 예. 그렇네요. 하동권 원장님이시자 강사님이시네요. 이 하동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학원을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 영어학원 메인 강사 하동건이라고 합니다. 창원은 어떤 곳입니까? 경남 전체에서는 그래도 창원이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도청 소재지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열은 되게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104만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이 위치해 있는 창원 상남동이 메인 상권이고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학원 인프라가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반송이라든지 대방이라든지 주위에 퍼져 있는 곳이 또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그래도 상남이 이제 교육열은 아직까지도 학원 수도 그렇고 제일 많다고. 학구열이라든지 수강생 그 포진되어 있는 그게 제일 큰 형태인 거. 그래서 학교 수도 되게 다양하게 애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고등학교가 있다면 창원 남고, 네. 뭐 중앙여고, 네. 사파고, 신월고, 네. 대암, 남산 이렇게 쭉 인근에 창원 인문계 고등학교가 각각에 많이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제가 딱 들어오면서 강의실 로비부터 강의실 구경하면서 와, 창원에 이렇게 큰 학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학원의 운영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학원의 수강생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가변적이긴 한데 정확한 수치를 막 이게 달별로 정리를 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700명 정도 대회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있다 보면은 왠지 지방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거의 뭐 한 3, 4, 5 모여서 수업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하고는 거의 뭐 반대인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700명대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강생 모집의 어떤 전략이나 핵심이 있다면 창원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희 학원을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학부모님도 거의 다 알고 계신데 많은 어프로치를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전단지도 돌려보고 뭐 플랜카드도 해보고 시계시대라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걸 다 해봤는데 홍보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저희는 교육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소문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원생에게 저희 학원 자체 교재 표지 디자인부터 안에 내용까지도 퀄리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걸 폈었을 때 야, 너 어디 학원 다니는데 이 교재는 뭐야? 되게 이쁘다. 그리고 안에 교재 양질이고 괜찮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아,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정말 잘 가르쳐 주셔. 케어도 정말 잘 해주셔. 이런 효과가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것보다 큰 효과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를 한번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대구에 조조칼국수라고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개원하는데 자기 예산이 맥시멈으로 1억 5천 정도 있다고 치면 대부분의 아마추어로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에 거의 1억 가까이 타이트하게 쓰고 운영비로 5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임대료가 낮고 인테리어 값을 좀 줄여서 충분히 확보되는 예산을 오시는 손님분들에게 서비스를 초반에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입소문이 퍼지면 거기까지 오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저도 학원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 전단지 뭐 광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것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신경 써 주시. 그것이 핵심이 식당의 음식이라면 우리는 이제 책 아닙니까? 그런 건데 궁금합니다.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야.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학원 요즘 너무 어렵다라고 한 곳에 가보면은 이런 거를 왜 스탬프로 찍어가지고 자 이거 숙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성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이 표지 디자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다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볼까? 이거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은 그냥 스탬플러에 흰색 해가지고 뭐 하동권 쌤 이렇게만 딱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도 초보 강사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만드신 거네요. 이런 것들은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노트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월간으로 이제 이번 수능 같은 거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약간 매거진처럼 처음에 만들었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게. 이거는 뭐 분기마다 나가고 이런 것입니까? 이제 보통은 한 해 한 번씩 그 수능 끝나고 전반적으로 올해가 어떻다라는 갈무리 용도로 만들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할 수 있는 노트라고 요거 이제 편집인 하동관 선생님 돼 있네요. 편집을 네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과제 점검하고, 점검하고 예. 체크. 이 어릴 때 가정연락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금방 또 학습한 걸 휘발성으로 날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든 기록으로 많이 남겨놔야 이것도 정말 좋은 얘기야. 남겨놓으면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봤을 때도 왠지 더 관리를 해주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아이도 선생님이 숙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예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필기 노트라고 네. 이거 저희가 뭐 제 아이디어이기도 하면서 착안을 한 건데 미국의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필기를 했을 때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서 문서화시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플랫폼 자체는 저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좀 색을 입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문제는 각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편집을 네, 보통 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중에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책도 요새 라인업도 굉장히 좋고 한데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좀 전문성을 두드러지려면 선생님께서 직접 편집한 자료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정성도 많이 느껴질 거고 이런 거는 어디 발췌를 한 부분이네요. 예, 발췌하기도 하고. 발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색을 녹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보통은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학교별로 출판사도 다르고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교재도 다르다 보니까 내신 대비에 정해진 선생님께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제작을 대부분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규 수업 때 쓰는 거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수업으로 구현하는 거라 보니까 선생님들과 회의를 많이 거치어야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또는 원장님들이라도 우리도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중간 기말 때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또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제가 직업군을 뭐 경험해 본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군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딱 수업만 하고 퇴근을 하는 식으로는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주인의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 학원이 잘 되고 그리고 내 퍼스널 브랜딩도 충분히 될 수 있으려면 진짜로 내 일인 것 마냥 하고 퇴근해서도 계속 교재 연구도 하고 자료도 계속 제작을 하고 그게 뭐 모든 업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하게 될 거고 더 좋은 위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도 약간 그러려고 노력을 제 위치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이 아무래도 규모도 작아도 여기서도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새끼 강사였었을 때 배우는 입장이었었을 때 그렇게 하시는 선배 강사님들 보고 따라서 그래 나도 내 만의 자료를 만들고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냥 수업만 하고 딱 빠지는 학원의 분위기면 또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그럼 월급제인가요? 저희는 거의 다 월급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제 학원들이 대부분 많긴 한데 특히나 규모가 작은 학원들이 비율제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율제를 했었을 때 그런 부작용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사이에 분란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원생을 서로 끌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롱텀하게 봤었을 때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대표님도 판단하셨고 저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월급제로. 그러면은 여기서 월급을 꽤나 받으시겠습니다. 네. 뭐 어바웃이라도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은 편하게 물어보시면 그러면은 500업 업입니다. 그러면 700업 살짝 업이라고. 여기서만요? 예. 여기 혹시 영사가 보고 그 정도면은 이 만들어야지. 이제 밤을 새서라도
이거 만들어야 된다.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강사를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했습니다. 파트로. 초부터. 네, 지금 나이가 30? 2살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하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얼마로 시작하셨는지요?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급여 차이가 명확하다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임의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강사 역량이나 경력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강을 일단은 보셨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학생들 앞에서 실제로 수업에 투여돼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급여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때 월로 한 250 정도였던. 그럼 몇 년 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5년 좀 넘었습니다. 5년 차를 하실 동안 이제 200만 원대 강사 월급에서 이제 700만 원 이상의 강사 월급으로 이제 바뀌신 거네요. 그죠. 아, 이건 정말 이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다. 예, 이 정도면 이제 원장님 또 한번 뵈가지고 원장님 또 마인드가 상당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3년 남았습니다. 일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학원 강사가 다 저런 삶을 사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로 편차가 되게 심해서요. 이제 내신 기간에 주치를 다 하고, 이제 정규 기간이 1년에 몇 달 안 되긴 한데 그때는 수요일 하루를 쉽니다. 근데 그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대부분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테지만 일반적인 회사원들과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보통 학원은 출근 시간은 3시인데 또 새벽 1-2시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 개발적인 시간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업을 하는 엑기스의 시간을 따져보면 근무 시간이 별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시간 자체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월 700 이상을 간단하게 받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전후 준비를 하고 신경 쓰시고 하는 것이 적지는 않다. 저는 입시 영어 강사 입장이니까 제 얘기만 좀 드리면, 수능이라는 그 지문 자체가 대학의 원서를 부분 발췌해서 정제화시켜서 지금의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이 지문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풋에 들어가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꾸역꾸역 주제를 찾아가면서 해나가는 거를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면 나는 해석 안 되는 문장 없어. 애들 가르치는데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어. 어법도 다 뭐 애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역량을 키운다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고 인문학적 배경 지식이 차있지 않으면 분명히 전달하는데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이제 창원의 인근 D 학교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노래 가사를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다 안다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딱 나온다,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만 커버하면 된다라는 거를 제한을 두시는 순간부터 실제로 여기서 일을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진짜 매너리즘 빠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아니면 다시 좀 얘기하고 있으신지. 해보면 해볼수록 혼자 되는 건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내가 진짜로 여기 좀 역량이 있나, 내가 잘하나 이렇게 자만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혼자 되는 게 없고 정말로 주위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잘 챙기면서 해야 롱런하게 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동원 선생님께서의 최종 목표는? 지금의 제 목표는 창원의 수능 영어 평균 점수 5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야, 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제 내 학원의 학생들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하동건 선생님으로 인해서 창원시 학생들의 보편적인 영어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네요. 네.